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은 3.2% 그리고 지난주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을 했죠. 이거를 다들 이렇게 보던데 실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너무 조금 오버스럽게 하락을 한 거고 이 구간이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어제까지는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안정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시장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정치 관련돼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그 초유의 불확실한 사태가 터졌죠. 비상계엄이라는. 근데 이 비상계엄 시에 뭐 비상계엄이 뭐다, 이게 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외국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전시 상황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 투자해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한국 안전하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없었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시장도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딱 터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이런 부분 너무 좀 그런 게 이거는 실제 지난주에 움직임입니다. 외국인의 시장 수급 현황인데 어때요? 12월 3일 날 화요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짜 내내 팔다가 정말 오랜만에 5천억의 매수가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코스피도 45포인트 올라간 그 날이었고 화요일날. 근데 어때요? 그 뒤에 바로 매도 나오죠. 왜 그럴까요? 전국이 불안하니까, 한국이 불안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외국인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환율은 정말 이 한국은행에서 발빠른 대처 덕분에 진짜 이 최소한의 방어는 해낸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뭐 총력전으로 막아냈다고 보면 돼요.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단 증시안정펀드 10조 원, 채권안정펀드 40조 원. 채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채권이 안전하다는 내용을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채권 매입을 이제 40조 원을 가동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건 원래 조성이 되어 있었던 금액이에요. 증시안정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투입이 될 거고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 국회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을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근데 내용을 보시면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 2월 달까지. 그럼 만약에 2월 달에도 이런 조금 뭐 환율이 조금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장엔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소한의 시장 안정화, 대략 한 뭐 2주, 한 달 이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시장 기준에서 급락하는 부분이 없으면 이제 시장은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대략 한 지난 화요일 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뒤에 다시 빠졌으니까 대략 한 2주 정도가 지난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종목단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그 중에 하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장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굉장히 진짜 개판이었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정말 이리 처먹고 저리 처먹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비상계엄이라는 악재가 하나 또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날 그쵸? 이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까지 장중에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도 2%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2차 계엄에 대한 찌라시가 돌면서예요. 그러면서 환율도 1,450원 근처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안정권이에요. 근데 주말에 탄핵 표결이 있었죠.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 제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은 불확실성 제거가 가장 먼저 중요했었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발생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대입니다. 그 거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장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 자, 그리고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데 트럼프의 주요 공약 사항이 있죠. 비트코인 팔지 마라.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1테더에 1달러입니다. 1달러. 이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1테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1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테더 회사에서는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 장려합니다. 야, 너네 오케이
테더 인정. 근데 너네 채권 갖고 있어. 그쵸? 새로운 수요가 생긴 거죠. 미국 정부에서도. 그리고 트럼프는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미국 부채를 처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한다니까. 그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테더 회사에서 1테더의 가치를 1달러로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테더 대비 원화의 가치를 보면 지금 주말에 환율이 안 도니까 환율의 이 그 움직임을 얼추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왜? 미국 채권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1테더가 이 조금 좀 길게 보시면 1차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잖아요. 계엄 당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1,100원을 이탈하는 상황. 근데 지금 안정화가 됐고 오히려 그 표결 당시에는 약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1390원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1400원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일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최소한의 안정화 구간에는 다음 주부터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종목단에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 국정 동력을 잊어버렸다. 그쵸? 그런 부분들을 잃어버렸다. 그런 내용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즉 원전에 대한 부분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원전이 그렇죠. 원전을 다시 키우겠다는 그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취임 초기부터 했었던 그 내용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직격탄을 맞은 건데 우리가 길게 좀 보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어떻습니까? 취임 당시에 주가 올라간 게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왜 이렇게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을까요?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지금 전기 부족 사태. 오히려 미국은 원전, 폐쇄된 원전을 다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어떤 상황이 됐죠? SMR. 그쵸? SMR이 뭡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종목의 심볼이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뉴스케일 파워다. 뉴스케일 파워의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부터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런 발언이나 코멘트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왔었던 그쵸? 이런 하락세는 다시 돌려 세울 수 있고 무엇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양호한 겁니다. 이 단기간으로 보면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망가진 종목들이 90% 이상이다. 그리고 시장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은 차트를 봐라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가가 낮아지고 고가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역배열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이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행히도 주말에는 안정권에 접어들고 다음 주부터는 반등 구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확인하는 즉시 매수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시장 관련된 내용과 함께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저께까지는 조금 많이 불안했어요. 야, 이거 환율 지켜야 되는데,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지키는 모습이 나왔고 내일 월요일부터는 그쵸 시장 안정화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주말에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자, 환율 회복 중이다. 국회 결과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안정화 중에 있고, 화요일 밤 비상계엄 이후에 수요일 한국은행의 환율 방어, 유동성 무제한 공급, 그리고 금요일 2차 계엄 찌라시가 돌면서 급락, 그리고 시장이 너무 안 좋았지만 주말 태도 움직임은 양호한 편이다. 내일 확인되는 즉시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도주를 해야 된다는 점, 바이오, 조선, 원전, 그리고 이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세 확인 후 제가 타점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뭐 어저께도 그렇고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금요일장이 아주 안 좋았다. 시장은 환율에 민감하지만 최근에는 더 민감한 상황이다. 장중 2차 계엄 가능성, 그리고 찌라시 탄핵 가능성 등 정치 리스크가 시장을 투매로 이끌었지만 투매는 절대 동참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말에 안정이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어떤 가격에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돈 안 받고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무조건 가격을 봐야 됩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가장 빠른 게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좋아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좋아질 종목에 대한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이 하락은 뭐예요? 철저하게 전국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나온 하락이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 밀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의 하락은 다음 주부터는 바닥 딛고 돌려 세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입장 방법 확인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가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이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렇죠. 상승하는 구간 1에서 돌파하는 종목군들만 공략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현대마린엔진 STX 중공업이었던 종목인데 HD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이름이 바뀌었죠. 어때요? 조선주예요. 30% 10%대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뭐 두산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SMR이 상승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두산이 상승 구간을 만들었고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전 두산을 거래를 했고요. 지금 상황도 어때요? 제가 올해 거래한 내용도 보면 꾸준하게 강세 구간에서 거래를 했죠. 14% 4%대 수익 구간. 지금도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두산을 매매하면서 그쵸?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매매를 했지만 그쵸? 지금 매수를 하려는 가운데 또 이렇게 빠졌고 이 빠지는 과정에서 다시 돌파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구간에서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고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점은 진짜 긍정적입니다.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런 부분에 앞서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쵸 내일 시장을 바라보겠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제가 장 전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무엇보다 테더의 시세는요 미국 채권에 연동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1달러의 가치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강한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 그러면 1테더의 가치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한국 시장이 안정화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여기에 맞춰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한 가지 악재였었던 부분도 이제 해소가 될 겁니다. 다음 주에 회복할 거예요. 그리고 두산그룹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 이제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하면 그쵸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나올 거니까 뭐 분할합병이나 그런 부분들도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연말이죠. 연말이 지나고 나서 참 연말에 정치권에서 또 큰 똥을 싸버렸는데 연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연초가 되면 중소형주 장세가 옵니다. 연초에는 대주주 이 과세 기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연초에는 무조건이에요. 이건 중소형주 장세 즉 테마주 장세가 열립니다. 거기서 원전을 지금 빼놓을 수 없어요. 왜? 시세가 유지되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구간 내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